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강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연산자도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있는 연산자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당 연산자라든가 사칙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자들 다 있고요. 다음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자동 증감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부정 연산자, 복합 대행 연산자,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연산자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미 하셨던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도 그 연산자의 기호만 보면 어느 정도 어, 그 학습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당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할당 연산자는 자, 변수를 하나 여기 만들어 놨고요. 변수에다가 여기에 리콜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는이 있죠. 요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할당 연산자라고 하고 또는 뭐 대입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할당 연산자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을 한다, 할당을 해준다고 해서 할당 연산자입니다. 바템프 1에 100이 들어있고요. 100을 할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템프 2에는 200을 할당했다는 얘기고 템프 3은 바템프 1과 바템프 2를 더해서 할당을 해준 거죠. 그러면 300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템프 2 1000으로 바꿨어요. 200을 10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합니다. 그러면 1은 100이고 그 다음에 2는 1000이죠. 그러면 110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이 좁으니까 조금 밀어 놓을게요. 예. 자, 일단 변수를 만드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했죠. 변수 바 키워드 쓰고 변수명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료형, 기본 자료형 숫자입니다. 100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템프 2에다가는 200을 할당을 해주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바로 할당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초기화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게 맞죠. 자, 3은 1과 2를 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바템프 3을 갖다가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템프 3. 예. 자, 저는 크롬 창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콘솔이니까 브라우저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얘는 어디? 콘솔 창에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F12키를 누르면 콘솔 창에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할당 연산자였고요. 여기서 좀 더 해보면 우리가 변수를 알아볼 때 이렇게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내 마음대로 수시로 다른 것을 할당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2에다가 200이 아닌 1000으로 다시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는 1번과 2번을 똑같이 더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200이 10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1100으로 그 썸 값이 바뀌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당 연산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건 사칙 연산자 및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연산자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을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에서만 존재하는 거, 일상생활에서는 잘 하지 않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그 좌측에 있는 값을 우측에 있는 값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4층 연산자 4개 플러스 나머지 연산자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예. 자, 이게 덧셈 연산자죠, 이게. 그죠? 자, 요거를 한번 숫자를 10으로 바꾸고요.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덧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템포 1과 템포 2를 덧셈을 한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14가 나오겠죠. 덧셈 연산자입니다. 자, 뺄셈은 똑같아요. 뺄셈은 덧셈을 그냥 뺄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빼기가 됐고요. 10 빼기 4는 6이 나왔고요. 곱셈이 있겠죠.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했던 연산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곱셈 연산자 결과물 보면 예, 곱셈이 됐고요. 나눗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나눗셈 연산은 나눠야 되겠죠. 템포 1을 템포 2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러면 2.5가 나오고요. 자, 이제 약간 생소한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는 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템포 1을 갖다가 템포 2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나머지 있죠.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4층 연산을 살펴봤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연산을 CPU한테 연산을 시켜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4층 연산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소프트웨어 어떤 걸 개발하다 보면 이런 나머지 연산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동 증감 연산자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동 증감 연산자는 1을 자동으로 증가시키거나 어떤 변수의 값을 하나 1 증가시키거나 또는 1 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crease 110이 있고요. decrease 10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자동 증감자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면 1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기존의 값이 10이었는데 11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값이 10이었는데 빼기 빼기해서 자동으로 1이 감소해서 9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우고요. 자,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 증감자 플러스 자동 증감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을 더해서 다시 변수에다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는 10이었죠. 이거 위에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위에다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원래는 10이었는데 자동으로 증가해서 11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감사해서 다시 동일한 변수에 할당을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기 전에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원래 10이었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감소니까. 원래 10이었죠. 원래 10이었는데 자동으로 1이 감소해서 9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1을 증가시키거나 1을 감소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동 증감 연산자를 변수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갖다가 뒤에 둬볼게요. 이렇게 뒤에 둬봅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없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 증감자가 먼저 변수 앞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 이거는 할당 연산자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을 하긴 하는데 할당하기 전에 일단 1을 증가시키고 나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증가를 시키고 저장하고요.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찍히는 값은 11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를 이렇게 뒤로 둬요. 뒤에다. 이건 뭐냐면 할당을 먼저 하고요. 여기 할당 연산자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할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할당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전에 할당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표를 보시면 자동 증감자 연산자를 이용할 때는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1을 증가시키느냐 그러나서 할당을 시키느냐 아니면 할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사용하는데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죠. 좌측에 있는 값과 우측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넘이 10인데 11보다 크다. 결과는 true,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죠. 참이면 true고요. 거짓이면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넘이 11보다 크다는 거짓이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고요. 바넘이 1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나온 거고요. 바넘이 11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false.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true. 그 다음에 같다. 같지 않죠. false. 같지 않다. true. 그죠? true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자,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자, 콘솔에다가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넘이 1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1보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false. 처음에는 크다. 크지 않죠. 10은 11보다 작죠. 그래서 false. 다음에 작다. 작으니까 true. 마지막에 보면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같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false. 맨 마지막에 같지 않다라는 것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true.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이렇게 불리한 값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논리합 또는 논리곱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두 개의 변수 로직 1과 로직 2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이렇게 된 걸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AND 연산자는 둘 중에 두 개의 좌측에 있는 값과 우측에 있는 값이 다 참이어야지 참입니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AND 연산자 요 밑에 있는 걸 OR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는
양쪽이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거. 양쪽 다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한쪽만 거짓이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무조건 AND 연산자는 양쪽이 다 참인 경우에만, 그죠? 그 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OR 연산자는 또는이에요.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결과물을 보면 AND 연산자 true, false죠. 그래서 true, false니까 여기가 false죠. 그래서 결과는 거짓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OR 연산자 한쪽만 참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거짓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true, true예요. 참, AND 연산자 둘 다 참이니까 참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OR 연산자 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상만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이 나옵니다. 자, 둘 다 폴스네요. 폴스. 참이 아예 없죠. 그래서 당연히 거짓이겠고요. AND 연산자. OR 연산자 폴스네요. 참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 1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true 주고요. 두 번째 변수에는 제가 false를 주겠습니다. 예. 자, 콘솔에다가 먼저 비교를 해봅니다. 바 1, AND 연산자 둘 다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 2. 그러면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폴스가 나오겠죠. 둘 다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가 지금 폴스죠. 자, 그 다음에 OR 연산자 봅니다. OR 연산자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참이네요. 바일이. 그러면 참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폴스 참이 나올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예, 거짓, 그 다음에 참, 폴스, tru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갖다가 true, false였는데 한번 또 바꿔볼게요.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tru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true가 나오겠죠. 자, AND 연산자는 둘 다, 양쪽 다 true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쪽 다 true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왔고요. OR 연산자는 하나만 true면 되는데 두 개나 true네요. 당연히 그래서 true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자, false 둘 다 false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라도 둘 다 참여해야 되는데 두 개나 다 false예요. 그러면 얘는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둘 다 false죠.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이렇게 false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AND 연산자는 둘 다 양쪽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참여해야지 결과가 참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나오고. 그 다음에 OR 연산자는 OR 또는이니까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이거 좀 말이 잘못됐네요. 이게 부정연산자죠. 네, 수정합니다. 네, 부정연산자 알아보고 그 다음이 복합대입 연산자죠. 자, 부정연산자 알아봅니다. 부정연산자는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느낌표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트루가 true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당연히 나오겠죠. true. 자, 하지만 여기다가 부정을 합니다. 현 상태를 부정한 거예요. true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트루가 false예요. false 부정을 갖다가 또 부정해요.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tru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또 해보면 자, 바 1이 true입니다. 그리고 console.log에다가 바 1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true가 나오겠죠. 네, true. 자, 근데 부정연산자, 현 상태의 값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정연산자를 주면 어떻게? 이제는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 false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폴스 그대로 출력을 하니까 폴스가 나왔지만 폴스를 갖다가 얘가 폴스죠. 부정을 갖다가 또 부정한 거죠. 부정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rue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 연산자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뭐냐면 자, 컴플렉스가 이렇게 요거는 그 변수가 있어요. 100이 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3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컴플렉스 플러스 3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약간 길 수 있는 그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플러스와 는을 같이 합쳐서 할당 연산자와 사칙 연산자를 합쳐서 복합적으로 만든 연산자입니다. 자, 말은 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요게 뭐 100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바이에다가 3을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103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연산자를 두 개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103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 해볼까요? 또 그러면 3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3에서 3 뺐으니까 다시 100으로 올 수가 있겠죠. 자,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해보면 기존의 값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100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300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얘를 갖다가 또 다시 이번에는 나누기를 하면 10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칙 연산을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뭐가 있냐면 나머지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머지 연산자 기호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머지까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을 3으로 나누니까 99가 나오고 나머지 1이 남겠죠. 그 1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대입 연산자, 복합대입 연산자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증감 연산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연산자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알고 계시고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할당 연산자, 사칙 연산자, 자동 증감, 비교, 논리, 부정, 복합된 연산자 등을 알아봤는데요. C나 자바처럼 C나 자바를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연산자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연산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이 학습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이 학습을 하고 사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